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금일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부과가 결국에는 이제 불법이다라는 판례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부과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따른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돼 있는 반사 이익이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또 이게 뭐 너무 어떻게 양자 컴퓨터도 반사익을 받냐라고 보신 분들도 있다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적인 이득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조금 양자 컴퓨터에게는 좀 악재일지 아니면 좀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방송 전에 자꾸 최근에 이제 BTQ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늘 얘기했지만 제가 특정 종목 하나를 이제 리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양자 컴퓨터 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송을 진행하는 거고, BTQ는 뭐 이슈가 나오면 이제 또 다시 다뤄드릴 건데, 지금 보다시피 1월 21일을 마지막으로 BTQ 테크놀로지가 어떤 뭐 뉴스 뭐 이게 나오는 게 없어요. 뭐 있어야 BTQ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딱히 이슈가 나오는 건 없다라는 거. 다만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하방을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하방 돌파하지부터 무너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하락 추세 돌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기대는 또 해볼 수 있다 생각은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바닥 찍고 투바닥 찍고 반등하는 구간 나와준지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관세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무조건적으로 양자 컴퓨터한테 호재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 관세 이야기는 또 기존에 뭐 이거를 뭐 중국이 싫어서 뭐 우리나라가 싫어서 어떤 나라가 또 이제 싫어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불법이다. 미국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불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 나빠서 네가 내 말에 태클을 걸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자. 그 보여주자 식의 또 관세 부과인 그런 모습이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에 이게 영향을 끼친다. 라고 뭐 크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앞으로 또 어떤 부분으로서는 그래도 영향을 끼칠지 보자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게 이제 지금 불법이다, 권한을 넘어섰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이제 부과됐던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나는 그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이제 여기 그 관세 위안이 판결의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오히려 이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기존 10%에서 15% 즉시 인상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 그래서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기존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 세계 뭐 25% 관세 부과한다, 뭐 몇 퍼센트 관세 부과한다, 뭐 그랬던 게 사실상은 이제 15%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줄어들었네?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걸 15%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닌 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게 뭐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무역 301조는 뭐냐고 하면요, 이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수단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디에 경량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과잉 생산 구조를 가진 아시아 여러 국가와 쌀 수출국 등을 구체적인 타깃으로 지목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기준을 잡냐에 따라서 이게 아시아라고 표현을 했지, 다시 한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서도 이제 다시 이게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거는 이미
그 미국이 계속해서 겨냥한 게 뭡니까? 이거 지금도 적용 중인 게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품목별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최대 25%까지 지금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이미 이거를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 다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15%까지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누적인 거예요, 누적.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뭐가 다시 부각이 된다 봐야 되느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뭐가 논쟁이 되기 시작한다?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논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런 관세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사실상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게 다시 논쟁이 되기 시작하면은 기술 패권 경쟁과도 이제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상황에서 노린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 보복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 패권 시장을 노린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걸 노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나 기분 나쁘다요. 기분 나쁘다. 나 기분 나쁘기 때문에 지금 이 무역 너가 나한테 태클 걸었어. 나는 이것보다 더 심한 게 뭔지 보여줄게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다시 생기는 거고 이 불확실성이 다시 어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기술 전쟁 패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도 했다시피 관세라는 건 뭐 한다 했습니까? 공급망이 흔들리고 그 공급망이 흔들리게 되면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아니면 뭐 제3의 다른 국가들이 서로 나뉘게 돼요. 자기 거는 자기가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국가 간의 기술을 더 장악하기 위한 기술 전쟁 패권으로 넘어가는 게 관세 전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래서 미영이라든지 미국과 영국이라든지 미국과 일본이라든지 미국과 소련이라든지 당시에도 경쟁이 주로 무역, 환율, 군비의 문제였다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장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관세 전쟁은 계속해서 이런 기술 전쟁 패권에 따라서 넘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노리는 건 뭐예요? 미국이 노리는 거는 첨단 산업이죠. 첨단 산업. 그리고 여기서 죽이고자 하는 게 뭡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그래서 지금 기조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 실질적인 이런 관세에 대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진행하는 게 뭐예요?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진행한 게 보다시피 중국의 연구기관을 연구 프로젝트에서 퇴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무조건 관세 때문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긴 해요. 관세 때문이라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 보안의 우려, 안보의 우려가 이제 또 겹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미국이 이런 관세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쪼는 게 뭡니까? AI 반도체 수출 통제, 첨단 장비 수출 제한, 대중 기술 협력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유럽도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입장에서 뭡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세계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나를 퇴출시켰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내 기술이 없어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관세로서 중국이 퇴출됐다라고 하면은 기술의 격차를 엄청나게 벌려서 미국이 관세로 찍어 누른다 하더라도 오히려 너희가 나를 버리지 못하게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첨단 산업 반도체가 되었던지 AI가 되었던지 첨단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이라든지 수혜를 얻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는 건 뭡니까? AI 반도체가 아니라
그 다음 패권 전쟁이 바로 양자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한다 했어요?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실질적으로 중국이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격하게.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 반도체 규제, 인공지능 규제 이런 것들을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까지 찍어 눌렀는데 지금 중국은 뭐 하고 있다? 최초의 양자 컴퓨터 대량 생산 공장을 완공했다라고 하면서 1,500평 규모죠. 앞으로 21세기에 따른 이제 양자 컴퓨터를 오히려 중국이 가지고 올 것이다. 중국이 양자 컴퓨터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 입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하는 게 뭡니까? 중국에게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팅 허브법을 발의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당장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통한 게 사실 관세를 부과한 게 이게 양자 컴퓨터를 위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뭐다? 그 결국에 이제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나비 효과. 그래서 관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이 기술 패권 경쟁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을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양자 컴퓨터에 따른 강한 투자 모멘텀이 또 생긴다라는 거. 이런 정도. 이거 정도만 이제 봐주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관세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크게 엄청나게 걱정할 건 없어요. 걱정할 건 없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번 관세 영향으로 양자 컴퓨팅이 이게 악재냐 호재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물어보셨는데 그냥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다. 다만 이게 오히려 호재성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의도는 아니었지만 트럼프가 기술 패권에 대한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나 기분 나빠 이런 식의 이런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에 뭐다? 기술 패권 경쟁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을 때는 양자에 대한 이런 투자 모멘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또 공격적인 투자 이것들이 또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나쁜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